조소비 생활 네 번째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소비 생활의 어려운 점은 한번 만들어 놓은 작은 생활을 지속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에서는 쇼핑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스스로 확고한 의지를 품지 않아도 가볍게 돈을 쓸 수 있다. 그런 만큼 물건이나 서비스에 소비하는 흐름을 거스르는 것은 자신만의 의지와 습관이었으면 실천하기 어렵다. 여기에 저소비 생활의 이해가 있을 것이다. 흐름을 거스른다고는 했지만 저소비 생활을 보내고 있는 당사자에게는 흐름에서 아예 벗어난다는 감각이 더 강하다. 강에 비유하자면 물살이 빠른 강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물살이 잔잔한 가장자리 쪽에 서 있는 느낌이다. 저소비 생활을 계속하려면 자신 있는 장소를 계속 생각하며 최대한 가운데로 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어야 가장 편안한 상태가 된다. 가장자리에 서 있으면 되는데 그것마저 어려워지는 것은 모두 가운데에 있어서 자신도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초조함이 생기기 때문이다. 내가 저소비 생활을 시작했을 무렵 우선 시작한 일은 절약을 의식하는 것에 대해 과밀하지 않은 장소와 시간대를 피하는 것이었다. 혼잡한 장소나 시간대를 철저히 피하자 이전에 내가 상당히 사람들의 움직임이나 장소의 분위기에 휩쓸려 움직이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가판대와 할인 행사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나도 들여다보고 싶어지고 원하는 만큼 상품을 담아가는 행사에서 남들이 열심히 담고 있으면 나도 자석처럼 그 자리에 이끌렸다. 왜냐하면 다들 즐거워 보이기 때문이었다. 이유는 그뿐이었다. 강가에 서 있으면 그렇게 가운데에서 즐거워 보이는 사람들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게 된다. 물론 계속 그렇게 하기 힘든 사람도 있고 아예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억지로 하기보다는 작은 마음이 편한 장소를 찾아가 가끔씩 가장자리로 가보는 것 정도도 괜찮다. 반대로 평소에는 가장자리에 있지만 때때로 가운데에 조금 가까이 가볼 수도 있다. 나도 가끔은 호기심에 가운데로 다가갈 때가 있다. 하지만 가장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잊지 않는다. 이를 지속하는 것이 꽤 중요한 요령이라고 생각한다. 강의 중앙은 모두의 가치관, 가장자리는 나의 가치관이다. 양쪽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으면 저소비 생활을 지속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사람들의 시점, 자신이 보는 시점을 전부 얻을 수 있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생활을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다. 모두의 가치관에 전부 맞추지 않아도 되고 그렇다고 자신만의 확고한 가치관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저 그때그때 기분 좋은 장소를 찾아가면 된다. 결국 그것이 삶을 지속시켜주고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하나로 쭉 이어져 있을 것이다. 만약 자신의 생활을 다시 살펴보고 싶은 타이밍이 오면 계속 머물고 싶은 장소가 어딘지 강의 한가운데와 가장자리를 떠올려보자. 그저 있은 곳에 있으면 된다. 그것이 나의 위치와 생활이 된다. 작년부터 푸른 차조기를 베란다에서 키우고 있다. 씨앗부터 키우면 양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모종을 하나만 사서 화분을 심어 놓았다. 그래서 더없이 간소한 텃밭이 되었다. 내가 기르는 것은 푸른 차조기 정도지만 그 하나의 존재가 매 여름의 즐거움이 되어준다. 마트에서 사면 열장묶음으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기르고 있으면 심어놨다고 해도 바로 추락할 수 없다. 심은 후에는 조용히 성장을 기다리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길다. 완전히 자란 수확물을 얻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자라는 과정에서 즐거운 시간도 얻는 느낌이다. 기다림은 꽤 즐거운 정적인 시간이다. 멈춰 선다고 하면 정지하는 느낌이지만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식물은 성장하듯 우리 주변에도 심고 난 뒤 남은 것은 기다림뿐인 일들이 많을지도 모른다. 원예에 익숙하지 않지만 빨리 수확하고 싶어서 지나치게 손을 대면 나중에 더 번거로워진다. 는 사실 정도는 안다. 무턱대고 화분을 두는 장소를 움직이거나
쓸데없이 비료를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그때는 딱 멈춰야 한다. 함부로 만지작거려서 좋을 것이 없다. 조섭이 생활의 주의 사항도 마찬가지다. 뭐든지 바로 손대는 습관을 고치고 평소 보이지 않지만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는 일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그것은 인내가 아니라 성장을 지켜보는 일이다. 멈춰서서 보면 조금 조급하게 진행할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매일 바쁘게 지내다 보면 무슨 일이든 점점 앞으로 가는 것이 당연해진다. 그렇지만 조섭이 생활을 그 페이스로 진행하면 애써 정리해놓은 생활의 규모가 다시 커질 수 있다. 난 일부러 이렇게까지 멈춰도 괜찮을까라고 느낄 정도로 멈추는 타이밍을 설정해야 조섭이 생활이 흔들림 없이 유지된다고 본다. 지금 우리의 생활은 밤에도 나처럼 환하게 지날 수 있고 겨울에도 여름과 같은 기온으로 만들 수 있다. 어떤 것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시대다. 하지만 그만큼 과도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느낌도 든다. 나는 지금의 생활을 하고 난 뒤 비 오는 날 바깥에 나가는 일이 거의 없어졌다. 외출해야 할 예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 볼 일이 없을 때는 일부러 비 오는 날 밖에 나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조금 멋지게 말하자면 청경우독이라는 뜻이다. 청경우독한 삶이다. 날이 개면 논밭을 갈고 비가 오면 글을 읽는다는 뜻이다. 회사로 출근할 때는 비가 오면 축축하게 젖거나 우산을 들고 다녀야 해서 정말 싫었지만 지금은 비 오는 날에 마음이 안정되어 나를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된다. 비가 오면 밖의 다른 소음도 사라지고 집중력이 높아지기도 해서 독서를 하거나 생각에 잠기는 시간으로 활용한다. 비의 힘을 빌려 잠시 멈추는 연습을 하는 셈이다. 지쳐있거나 마음이 답답할 때일수록 불안 때문에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지는데 나는 멈추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본다. 멈추는 일은 나아가는 일보다 더 어렵게 느껴진다. 그래서 일상에서 멈추는 연습이 필요하다. 내가 그 방법을 조금 소개해 보겠다. 아침에 기록하기. 아침에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노트에 적기 시작하면 고민과 불안이 줄어든다. 이 습관을 시작한 것은 낮에 생각에 잠기기보다 아침에 막 일어났을 무렵 문제 해결법이 떠오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아침에 아직 멍해 있을 때 속내나 본심이 잘 드러난다.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때 생각난 것을 모두 노트에 써나간다. 그러면 정체되어 있던 문제가 움직이기 시작하거나 좋은 아이디어가 신기하게 떠오른다. 난 아침에 가장 먼저 차를 마시고 간다. 마시면서 하고 있다. 참고로 애용하는 아이템은 부담없이 쓸 수 있는 A4 사이즈의 낙서장이다. 페이지가 많은 무지노트가 쓰기 편하다. 멍하니 있는 시간. 이전과 비교해서 분명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늘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에 내가 제대로 정보를 정리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처음엔 도저히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머릿속에 노이즈가 생기면서 시끄럽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제는 멍하니 있는 것도 능숙해졌다. 뭔가 해야 한다는 마음에 떠밀려 한 일은 별로 좋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 그 영향이 가장 짙게 나타나는 때는 바로 여행이다. 전에는 가게나 관광지 등을 초스피드로 돌아가는 여행을 선호했지만 지금은 그 자리에서만 맛볼 수 있는 공기의 감촉을 몸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을 많이 만들게 됐다. 그러자 여행지에서 돌아온 뒤 시간이 꽤 지나도 그때 그 장소의 분위기를 조금씩 떠올릴 수 있었고 즐거움의 질이 달라졌음을 느꼈다. 멈춘다는 행위와 조금 종류가 다른 듯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충동적인 느낌에서 벗어나려면 기분 좋은 차분함을 느낄 멍하니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처음에는 무료하고 초조해질 수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 자신의 감성이 변해간다고 느낄 것이다.
시간의 사용법도 관리보다는 체감이 더 중요할지 모른다. 가끔 생활권에서 나간다. 일상에 너무 절어 있으면 보이지 않는 부분이 늘어난다. 좋은 일이든 불만이든 항상 머무는 장소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일도 많다. 그럴 때는 평소 생활권에서 조금 이동해 보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와 이것도 멈추기가 달라 보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매 평소의 생활을 잠깐 살짝 중단한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멈추기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깨끗하게 포기한다는 방식도 있고요. 이미 가진 것에 눈을 돌린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낭독 시간입니다.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이 책에 나오는 방법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게 최적의 방법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더라도 나 나름대로의 방식을 찾게 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